안녕하세요, 보상메이터입니다. 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해서 피해자를 다치게 하면 특정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통사고로 피해자는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봐야 될 상황에 놓이게 되고요. 우선 형사합의가 필요한 사고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의 뺑소니 사고와 12대 중과실이 있고요. 두 번째는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 통상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미가입된 경우입니다. 보통 책임보험만 가입되거나 또는 책임보험도 없는 완전 무보험 상태의 차량에 치게 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사고 유형 중에 특히 두 번째인 피해자의 중상해 상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점들이 있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중상해란 여러분을 치료한 주치의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현재 중상해에 해당됩니다 라고 해서 중상해가 되는 건 아닙니다. 또는 교통사고 이전에는 건강했는데 교통사고로 인해서 내 신체의 팔다리나 척추 같은 부분이 너무 힘들고 아파서 그래서 내가 중상해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것도 중상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중상해에 대한 판단 기준을 검찰에서 어느 정도 정립해 놨는데요. 그 내용을 좀 보면 교통사고로 인해서 피해자의 상태가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뇌나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이 있거나 또는 신체 중요 부분이 상실되거나 변형되거나 시각, 청각, 언어, 생식기능 등의 중요한 신체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거나 중증의 정신장애 내지 하반신 마비가 된다면 중상해에 해당된다는 규정이 세워졌습니다. 따라서 해당 수사기관에서는 여러분이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가 중상해에 해당되는지 해당되지 않는지를 판단할 것입니다. 물론 수사기관이 임의로 판단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을 치료한 주치의로부터 필요하다면 소견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입증서류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중상해에 해당이 되는지를 판단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가해자의 기소 여부 또한 결정되겠죠. 자, 그럼 피해자가 이와 같이 교통사고를 입게 되면 가해자에게 어느 정도의 형사합의금을 받는 것이 적정할까요? 우선 법원에서는 일종의 형사합의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상해가 전치 1주당 약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를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교통사고로 내 진단주수가 3주 정도 된다 하면 150만 원에서 또는 300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런데 이것도 그냥 단순히 계산하는 건 아니고요.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그렇게 지급할 수 있는지 그 지급 여력도 함께 고려가 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하지만 150에서 300만 원 정도라는 그 가이드라인 내에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또는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한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 사이가 적정한 형사합의금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또 다른 매우 중요한 질문인데요. 가해자가 아까 말한 세 가지 주요 사고 유형 중에 한 가지를 위반해 놓고 형사합의를 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형사합의라는 것이 말 그대로 당사자 간에, 그러니까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의 의사가 일치해서 형사합의를 보는 거기 때문에 가해자가 굳이 형사합의를 보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합의금을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가해자는 형사합의금으로 금전으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가해자가 그냥 나는 벌금형이 떨어지면 벌금을 납부하겠다, 금고형이 떨어지면 징역을 살겠다 라는 결심을 하게 되면 피해자 역시도 이 상황을 체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만약에 보게 되면 형사처벌이 감형되게 되겠죠. 가령 벌금 정도의 사고를 유발했다면 형사합의를 하면 벌금에서 기소유예 정도의 처분이 이뤄지기도 합니다. 기소유예가 뭐냐면 가해자의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가해자가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려는 원만한 노력을 기울였고 결국 형사합의를 했기 때문에 굳이 가해자를 재판에 넘겨 특별히 처벌할 필요가 없다고 느껴질 때 그를 기소하지 않고 그냥 사건을 종결하는 것입니다. 만일 형사합의를 보게 되지 않으면 벌금이나 집행유예, 금고형 등의 형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일시적으로 받는 거에서 끝난 게 아니죠. 정가가 남게 되고요. 사람 앞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가해자 입장에서는 벌금 등을 납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돈을 가지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는 것도 중요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교통사고로 인해서 내 몸에 상해가 발생됐고 또 일도 못하게 되는 경제적 손실도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가해자가 처벌받게 하는 것보다는 가해자와 원만한 형사합의를 도출해서 형사합의를 지급받는 것도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형사합의금을 가지고 만리정리라는 이러한 문제점들도 사실 가해자가 이미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면 그런 문제점들도 사라지게 되는데요. 운전자 보험을 활용해서 형사합의를 보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 또다시 준비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